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시장은 금리 소식에 민감했습니다. 미 금리가 하락하자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. 다우지수 0.40% 올랐고 S&P 500 지수 0.52% 상승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 0.58%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.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 모두 추춤했고 엔비디아와 아마존만 1%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. 시총 6위부터 10위까지도 살펴보시면요.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0.43% 빠진 반면 메타와 일라일릴리는 모두 1% 넘게 오르면서 장 마쳤습니다. 테슬라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1.52% 올랐습니다.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듯합니다. 다시 채권 시장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. 개장 전에도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던 국채금리 수익률은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10년물 국채금리 0.12%포인트 떨어져 4.6%대까지 내려왔고요. 2년물 국채금리도 4.9%대를 기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월가 전문가들은 며칠간의 반등 이후 증시가 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. 유가도 다소 안정됐습니다. WTI 0.47% 떨어져 배럴당 85달러 선에 거래됐고요. 브렌트유도 0.44% 하락해 87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.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죠.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의 확전 여부인데요. 그 키는 이란이 쥐고 있습니다. 하루 200만 배럴 가까이 수출하는 이란이 전쟁 개입으로 원유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가 다시 뛸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골드만삭스는 이란 산유량이 하루 10만 배럴씩 줄어들 때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달러 넘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. 국제유가가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다시 경고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. 이에 따라 기준금리 추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오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간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현재의 기준금리는 충분히 제한적이라며 추가적 금리 인상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며 연준은 변화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적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. 이로써 중동 전쟁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멈출 변수로 지목되고 있죠. 다만 내일 나올 물가 지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경제 지표가 너무 강하게 나올 경우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유럽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금리가 정점에 달했다는 기대감이 커지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. 독일 닥스 지수 2% 가까이 올랐고요. 프랑스 카크 지수 2.01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영국 푸시 지수도 1.82% 올랐습니다.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상해 종합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0.7% 내렸습니다. 홍콩 항생지수는 0.84% 올랐고요. 니케이 지수 2.43% 내렸습니다. 대외 불확실성과 부동산 업체 비구 위반이 만기일까지 모든 부채를 갚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해 종합지수는 0.7% 내렸습니다. 다음 소식 보시죠.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오전 6시 기준 3,745만 원 선에서 거래됐습니다. 원달러 환율도 0.4원 소폭 내리면서 전쟁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